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선대위 수석대변을 맡게 된 손금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정강정책 발표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 준비되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안설이 양에 대한 흑색 선전을 멈추어 주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해달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제2의 안철수 현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에너지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패권이 아닌 협치로, 불공정이 아닌 공정으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세력은 오늘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안 후보를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보와 후보 배우자를 넘어 후보의 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흑색 선전은 그 자체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이자 적폐입니다.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끝장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문 후보 측은 더 이상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검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당장 정책과 비전 경쟁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 따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89년 3월 출생이며 출생지는 서울시 종로구 영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위 사실은 기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은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울러 영주권조차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1996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교환교수로 미국 연수를 간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1년가량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 1997년 12월 서울 가원초등학교에 전학을 와 계속 재학했으며 2002년 2월 졸업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내에 재학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 비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철수 후보의 딸은 우리말로 잘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02년 3월 가원중학교에 진학하고 같은 해 9월 미국 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어머니와 동행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공립학교에만 다녔습니다. 이들 학교는 거주지 인근으로 지역 교육당국이 배정해준 학교입니다. 위 사실은 가원중학교의 생활기록부 기록과 황 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번호는 2012년 형제 63,962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 월세는 $1,000 안팎입니다. 소형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년 6개월가량은 도무스 콘도에 거주하였고 월 임대료로 $2,000 내지 $3,000를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2 형제 63,962호 황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까지 재학 중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의 소득이 있었고 그 후 매년 $30,000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재산 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스탠퍼드 대학이 발행한 등록 증빙 서류와 미국 세무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 내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으로 부인 안철수 후보와 동일합니다.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고 현재 거주지가 공적 서류에 의해 증명됩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공개 시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의 딸이 당시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에서 독립생계가 가능한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윤리법상의 공개 거부가 허용되는 대상입니다. 일곱 번째, 여기서 본인은 안철수 후보의 딸입니다. 본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 1,200만 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 현재 시가로 $20,000 안팎,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상당이겠습니다. 한 대 있을 뿐입니다.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원화 기준 연 3천 내지 4천만 원 상당입니다.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학비 지원은 대학 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안철수 후보의 딸의 소유인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나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사실에 기반한 검증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딸에 대한 사실이 아닌 허위, 비방의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소망에도 지극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본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아까 그 2015년에 그 네. 형사 사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건에서 주실까요? 기록해서 여기서 이루어졌었는지 설명 좀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경찰청 2012 형제 63,962호 사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이유 부분에 사실 확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제기가 2012년에도 있었던 일이었던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모두 확인하고 또 불기소 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세대 분리가 안 됐지만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인 거죠? 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고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기반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 결정으로 바꾼 이유가 예,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부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집니다. 우리 국내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미국 기준으로 연 29,000달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립생계 기준인 연 1,000만 원을 갖다가 충분히 상회를 했으면 사실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번에 제기된 의혹 중에 2012년 당시에 그 따님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2012년과 똑같은 형태의 의혹 제기였습니까? 네. 캠프 상황실장 박광규입니다. 2012년에 다시 다 기억하시는 바대로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했었고 금방 우리 송금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판결문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하되 뭐 고의성이 있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불기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따님의 재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상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다수의 건을 고소고발 조치를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결문이 아니죠. 제가 불기소 결정문에 그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 새누리당 측인 거죠. 황씨라고요. 황모 씨입니다. 피의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안철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피의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위 사실임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자세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수 사무실 부실장인데요. 2012년과 달리 나온 내용은 아까 질문하신 재산 등록 보디거 재산 문제하고 98년, 99년 중에 미국의 타임 미들스쿨을 다녔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대변인께서 발표했다시피 서울에 있는 가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가원 초등학교에 5학년 3반이고 6학년 2반이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재학했던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예, 법률지원실장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세대분리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 2항 제2호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2호에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세대 구성은 여러 가지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별도 세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독립생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충족이 되니까 굳이 개인정보를 다시 줄 수 없어서 그 이후에 그 인터넷 방지법을 발의한 취지랑 안 맞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음서제 보호법, 음서제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15년 11월 5일 날 냈는데요.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제도는 재산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공직자 등이 공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자녀 취업을 부탁을 해서 취업을 시키면 이게 이른바 이제 음서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직업에 대해서도 언제 취득했고 어떤 직업을 취득했고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등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녀의 직업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지만 이 제도가 등록되기 전에는 현행 공직자율법에 의해서는 자녀의 직업을 등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따님의 직업을 등록할 제도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님의 직업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간에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개하고 싶어 하는데 법이 이게 어떤 질문이시죠?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는데 이제 안 대표님 생각하시는 철학이랑 법 이런 수준이랑 네, 그 부분은 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직업을 등록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자녀의 직업을 등록할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직업 등록이 아니라요. 재산 고지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대표가 굳이 고지 거부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아까 우리 김영석 그러니까 요건이 되더라도 고지 거부를 안 하고 고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지 거부를 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아까 김영석 부실장께서 설명을 그 부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고지를 하다가 고지를 안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고지 거부를 법안 절차에 따라 받으신 거고요. 고지 대신에 고지 거부를 택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후보 등록에서는 고지 거부가 아니라 충분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립생계를 이후 고지를 거부한 이후에는 따님이 그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돈을 뭐 송금받거나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네, 대학원 1학기 이후에 송금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회의됩니다. 그 2013년부터 법으로 소득을 올렸는데 4년간 생활비용으로 1,200만 원의 돈을 지금 축적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님 아시다시피 2013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재산 등록하실 때 따님 소득이 재산을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때 등록하신 금액은 9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사실은 국회 공보 등에 기록되어 있으신 거고요. 기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1억 몇천이 늘었다가 아니라 2013년 고지하고 지금 사이에 4년 동안에 2천만 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아까 조교의 그 연봉 한 2, 3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는 3만 4만 달러 정도 됩니다. 보편적인 수준인가요? 전체 미국의 보편적인 모르겠습니다만 후보자의 딸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 회계년도, 미국은 10월 1일 회계년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이 나오지 않은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회계년도 기준으로 39,313달러를 소득을 올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도무스 콘도에 거주하면서 월 2,300달러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도무스 콘도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후보자의 딸은 스탠퍼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사업이 들어갈 때 본인 자산이 한 2천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2013년 국회 공직자 등록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마 여러 기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 물어? 이미 고소고발건이 진행된 것도 2012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인터넷상에 있는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는 여러 차례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리고 또 2012년 아까 그 고소고발 건에서 이미 검찰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런 허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지금 고소고발에 대해서 법적 사실이 몇 번이나 지금 이 안철수 후보 사안과 관련해서 3건을 고발하여 둔 상태입니다. 당 법률위원회에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피고발자의 중에 민주당 소속이 있나요? 당원으로 확인됐다거나. 좀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럼 지금 그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뭐 주로는 그 뭐라고 그러죠, 뭐 아이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실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민주당 소속인지 당적 여부는 아직 확인이 못 되셨다는 네. 따님 재산 정리하면 2013년에 9,494만 원 정도가 정리 됐는데, 이거는 부모님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을 그동안 모은 거고,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은 본인의 소득에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3년 공개에 나온 그 9,300여만 원에 예. 대한 증여세 납부나 이런 소지는 없는 거예요? 예, 저희 당시 기준으로서는 증여세가 1,500만 원, 3,0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성년 당시는 1,500만 원, 성년 당시는 3,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모로부터는 4,5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 범위가 아니고, 또 조모가 받은 부분도 일정 부분은 증여세 과세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범위 바뀝니다. 예, 예, 당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 더 하실 내용 없으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봤는데, 네. 박지원 대표께서 안철수 따님의 재산 공개할 테니 문재인 후보 쪽도 그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밝혀야지만 의혹이 해소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 건과 별개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은 안철수 후보 따님에 대해서 특정 세력이 제기하는 여러 흑색 네거티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들춰서 증빙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럼 조금 언론적인 질문, 아까 나온 질문이기도 한데, 2013년에 공개했는데 2014년부터는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에는 맞지만, 만약 이렇게 좀 대권이라는 먼 곳을 바라보는 분이었다면, 그때 만약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당시에 굳이 규정에 맞더라도 기존에 공개했던 따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아니, 근데 방금 그 김용석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그 증빙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는 공개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증빙 서류가 마련된 이후부터는 공개 거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적법하게 공개 거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왜 그 부분도 공개를 안 했느냐, 이 부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셨더라면 이런 논란이 크게 없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그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이제 자녀 재산 스스로 공개했더라면 뭐 아마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글쎄,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2013년에 고지를 일단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지를 거부하시는데, 그 포인트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고지 거부가 적법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하시고, 그 고지 거부는 적법하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로서 저희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고지 거부가 마치 문제였던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법령과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지 거부를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적법하게 다 그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 당시에 그들이 9천만 원 정도를 그러면 일반적 기준이 만 4세일 텐데 그때 1억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은 동년배 나이의 동년배에 비해서는 많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부모와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돈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금 등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예, 이게 지금 단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10년에 걸쳐서 증여된 겁니다. 네. 저희 오늘 회견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